채소과일식을 시작하면 뭐 이틀 3일 만에 가장 먼저 실제 저한테 오는 피드백이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약 한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실은 제가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예기치 않게 제가 몸이 무리를 좀 했었나 봐요. 확실히 신호를 줄 때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다시 서울에 올 만큼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한 이틀은 기어다녔어요. 화장실을. 그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이제 한번 제가 2018년도 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한번 있어 놓으니까 이번에는 디스크가 좀 찢어진 정도구나. 그래서 디스크 액이 흘렀구나. 그걸 아니까 굳이 뭐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고 이거는 쉬어주면 낫는 것. 그게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의 힘이거든요. 특히나 디스크는 팍 터지더라도 이게 하루 자고 났을 때 통증이 감소한다. 그러면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누워서 최대한 안정 취해주는 것. 그러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주 정도는 몸을 무리하지 않으면서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무사하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특히 구독자분들이 카페 개설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채소과일식을 지향하고 한 공간에서 소통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은퇴학교 PD님 도움으로 드디어 카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채소과일식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줄여서 채자죠. 채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카페에서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제가 모든 분들을 바로바로 즉각 응대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지향점 같은 방향을 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정말 따뜻하고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채소과일식에 대한 건강 정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 삶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특히나 위장이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으면 특히 설탕, 밀가루, 화학첨가제에 길들여져 있다가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오면요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내가 소화력이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나 채소 과일식이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채소 과일을 살아있는 꼭 생채식을 모든 걸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금치나 고사리나 이런 거는 물에 데쳐서 먹는 게 더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과일을 드실 때는 천천히 아주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왜 과일이 찬 기운이 있어서 나는 더 몸이 내 체질이 원래 수족냉증이 있고 몸이 차서 과일이 안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럼 서양은 뭐 찬 체질 있고 더운 체질 있고 이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오래된 한의학에서 온 체질로 나뉘어진 이게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과일이 안 맞는 체질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위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요. 여기에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나 정말 뭐 알러지 반응도 없고 좋지만 처음에 먹으면 속이 쓰린 분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때는 제가 바나나 먼저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질문이 아직도 나와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공복에 뭐 사과, 바나나, 고구마 먹으면 안 된다고요? 하는 제 영상을 따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나로 우선 위를 갖다가 조금 기를 들인 다음에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사과를 드셔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위장을 다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채소과일식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위장약도 이제는 소화제조차도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장상피 화생이라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다음에 위염 다음에 위궤양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위내시경 하면은 결국에는 위암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해줄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위장
위장약을 쓰면 위암이 더 빨리 속도가 빨리 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 세포가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암으로 간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 말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장상피 화생해놓고 병원에서는 뭐 겁은 다 줘놓고 위암 전 단계라고 사람들 그냥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의료인들 의사들 입장에서 이게 위암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분명히 다른 건데 명칭 자체에서 이미 사람들이 공포를 가져버려요. 그럼 없는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발말 동동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장상피화생 진단 받으면 가공식품 끊고 채소과일식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채소과일식을 얼마나 했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 내가 현미 생채소 과일식을 했는데도 위장이 뭔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럴 땐 약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 근데 이때도 가급적이면 뭐 예방원 저한테 오시거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가신 분들은 특징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신경성인 것 같으니까 신경정신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변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뭔가 천연생약을 통해서 절대 뭐 예방원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됐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채소 과일식을 안 하시다가 먹었을 때는 반드시 소화가 조금 불편한 게 생길 수 있다. 그 2주간만 이겨내시라. 그 방법은 제 책에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편에 어떻게 실천해 가면 자연스럽게 될지 이게 제가 아무리 말로 해줘도요 실은 눈으로 봐야 이게 보고 내가 인식하고 이거구나라고 고개 끄덕끄덕 거려야지 유튜브든 TV든 영상에 한계는 있어요. 강의만으로는 100% 이게 다 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능 만점 맞은 애들이 항상 교과서로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능 영상 동영상 TV 시청해서 했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뇌기 때문에 꼭 반드시 방법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책에서 찾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그 방법은 반드시 있다. 네, 채소과일식을 시작하면 뭐 이틀 3일 만에 가장 먼저 실제 저한테 오는 피드백이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편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죽은 음식들, 가공식품은 다 죽은 음식이에요. 뭐 영양제부터 해서 모든 것은. 근데 살아있는 효소가 있는 채소과일식을 먹으니까 일단은 소화 에너지가 안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700만 년 동안 지나면서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 가장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렵 채집 생활할 때 독버섯을 먹든지 아니면은 땅에 흘려져 있는 거 배고프다고 먹었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일단 몸에 들어오면 뭔가가 이게 독이냐 약이냐 아니면 음식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식간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게 이제 간하고 콩팥이 너무너무 약을 먹으면 힘든 이유예요.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부터 해서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 채소 과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현재 우리가 먹고 접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들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양학적으로 옥산살염이 있네 질산염이 있네 이런 것들로 공격을 들어오는 거죠. 700만 년 동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하게 해준 음식이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마트만 가면 접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소화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너무 속이 편한 거예요. 더부룩함도 없고. 그럼 그 다음 뭐냐? 대변도 잘 나와요. 수십 년간 변비 앓으시는 분들도 며칠 왜? 그분들은 계속 육류 드시고 유제품 먹고 백미만 먹고 섞어 먹은 거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근데 한 2, 3일만 채소과일식 비중을 늘렸다. 아침만 밥이나 뭐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아무튼 아침부터 그 몸에 좋다고 올리브오일 먹고 그것만 끊어도 속이 편하고 대변 활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신 분들은 3, 4일 만에 여성분들은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특히 뾰루지 난거나 아니면 안면 홍조가 올라왔다거나 왜냐면 소화 에너지가 다른 재생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피부거든요. 밤에 자면 피부가 재생이 돼야 돼요. 대변이 안 나가면 독소가 몸에 쌓여서 피부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염 아토피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따로 별도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주에서 2주 이 사이만 잘 이겨내시면 2주 정도 지나면 한 정말 비만이신 분들은 2, 3kg 정도는
독소 배출이 돼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한 달 정도에 5kg가 그냥 빠집니다. 80kg 이상인 고도 비만인 분들은 특히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는 것도 빠지고 컨디션이 정말로 좋아지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이제 몸이 밤새 내 회복 재생하고 기력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점들은 이렇게 생기겠지만 만성질환이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